선거입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을 참 많이 만나뵙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계시지만 또 야권을 믿음직한 대체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한나라당 세력은 무능하고 부패했지만 당 구조는 진화하고 있고 또 결속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진보 진영 정당은 역진화에 분열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연애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국민은 민주진보 진영에 대해서 실망해서 돌아앉은 연인 같습니다. 돌아앉은 연인의 마음을 다시 얻으려면 나 자신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 자신이 믿음직한 상대가 되어야 한다. 결속과 진화를 동시에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국민은 지금 내장이 다 빠져나간 듯 허망해하십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욕망을 쫓았는데 풍선이 꺼지면서 민망한 데다가 또 두 대통령님의 서거로 삶의 의미 자체를 반추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 사기극이었다는 건 알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이 소중하다. 생명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복지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 그래서 인권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총선 승리 없이 12월 대선은 거의 희망이 없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4월 총선에서 어떤 방식이든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데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서 민주진보 진영이 대오각성해서 대단결을 이루어서 믿음직한 상대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시대 정신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이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연합이 가능한가 묻습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부분적인 연대로 야권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를 한 단계 더 전진시키면 12년 4월 총선에서도 희망이 있을 것이 아닌가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난 6.2 지방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6.2 지방선거 경우에는 후보의 층위가 4가지였습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방역단체장. 그렇지만 내년 4월 총선은 240여 개 지구당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를 놓고 야후당이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후보만 해도 수천 명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야후당 간의 후보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의 연대는 깨졌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의 연대를 기대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판에 극적인 타결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정당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일부 정당들이 합당을 이루되 최소 2개 정당 이상이 선거에 참여할 때 어떤 선거 연대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개 이상 정당 후보자가 국민 참여 경선을 치러서 최선의 후보를 찾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정당법, 선거법 위반이라서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정당 지도부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역구를 나누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민주당 강북구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고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치죠. 그런데 정당 지도부 간에 합의를 해서 진보당 후보로 강북구 후보를 결정해서 저보고 후보를 사퇴하라고 할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입니다. 진보당 후보가 만약에 40대고 아주 유능한 후보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가 당선된다면 앞으로 그 자리에서 한 20년, 25년 정도 의원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저는 정계 은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후보를 사퇴하고 진보당 후보를 지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남는 문제는 저와 그동안 정당 활동을 같이 해왔던 당원들입니다. 이분들이 각 층위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강북구의 진보당 의원이 당선되면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진보당 성향이 강해지면서 저랑 같이 활동해왔던 분들에게 대단히 불리해집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저에게 출마를 강권하지 않을까, 그럴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로
각 층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조직적인 방해에 더해서 그동안 당 활동해왔던 그분들을 지지해왔던 지지자들 경우에도 진보정당 후보로 제대로 움직여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탈락한 후보가 탈당해서 출마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고, 또 탈락한 후보가 속한 정당의 다른 층의 후보 지지자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우려되고, 또 탈락한 후보의 지지자를 흡수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 방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강의 후보가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후보자는 정치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출마는 하지 못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층의 후보자들의 조직적인 방해나 지지자의 소극적인 활동의 단점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 이외에 네 번째 방안으로는 후보자들이 탈당해서 종이 정당에 입당해서 국민참여 경선을 치르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 정치의 가장 적극적인 기존 당원이 국민참여 경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적극적인 당원 누군가 참여한다면 탈락된 후보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대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후보 단일화만을 위해서 종이정당을 만들었다가 단일화한 다음에 후보자가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행태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방안도 있지만 이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봤듯이 선거 연대 방식은 승산이 매우 낮고, 또 시민의 참여가 배제돼서 대의 정치의 정상화가 불가능하고, 동시에 전국 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 명령에서 제안하는 야권 단일 정당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합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지 않고, 두 번째, 득표수와 의례수가 비슷해지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최저임금제 또는 산무일반 등 합의 가능한 정책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되, 합의할 수 없는 것은 정파 등록제를 도입해서 정당 안에서 경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프 정당과 온 정당을 결합하고 지지자도 묶어내는 정당 구조를 채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 30대를 각급 선거에 일정 비율 공천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기존의 민주정당과 진보정당의 단일정당화를 추동하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적 진보세력, 그리고 영남의 민주진보세력, 그리고 무당파의 상당 정도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런 정당이 창출된다면 정당의 정상화, 그리고 전국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을 갖고 국민 참여 경선을 치러서 최강의 후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승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에 국민의 명령 주최로 야5당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작은 정당 분들은 민주당이 개혁되거나 기득권을 양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또는 이념과 정책이 달라서 통합할 의사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개혁 가능성은 3일 전에 천정배 최고가 준비한 토론회에 가봤더니 초안을 마련했는데, 물론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으나 대단히 지나칠 정도로 민주적인 안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이 안이 앞으로 민주당 안에서 어떤 의결 절차를 거칠 것인지 그 결과를 물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의 양보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전략 공천이라든지 또는 비례대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정책의 차이는 민주당이 산무일반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또 정동영 최고위원과 조승수 대표가 부유세 도입으로 공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말 통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지난 20년간 주장해왔던 정책을 어떻게 보자면 민주당 측이 받아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았는가라고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진보 정책이 그동안 집행되지 못했던 것은 진보 정당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정당을 정책 당론으로 채택한 다수당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논란을 지켜보면서 궁금한 사실 사석에서 깊은 논의를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작은 정당 분들께서는 민주당과 통합하면 흡수되어 소멸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대단히 깊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야권 단일 정당으로 가는데 최대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측에는 물론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1988년 이후에 몇 차례 재야인사들이 김대중 총재의 당에 영입됐지만 소멸됐고요. 또 열린우리당도 공중분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명령에서는 정당들끼리 통합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100만 명이 모일 테니까 이 국민의 바다에 들어와서 정파라는 배를 띄우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지난 민주정부 10년 그리고 소고기 촛불 그리고 노 대통령 서거를 겪으면서 깊게 각성하고 성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민주당 당원 구조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90년 3당 합당 이후에 호남으로 고립되면서 버텨내는 과정에서 단결력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무작정 화를 내거나 또는 낙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민주적인 야권 단일 정당이 만들어진다면 시민이 대대적으로 당원과 지지자로 가입해서 당원과 지지자의 지역 구성 비율을 인구 비례에 가깝게 바꿔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정말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한나라당이 지금 친이와 친박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을 내밀고 있지만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4월 총선에 총선을 박근혜 후보가 지휘한다면 정권 심판론이 실종되고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야권은 자기 정당에게 유리한 후보 단일화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리한 협상을 벌인다면 그럼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삶이 감동이었습니다. 희생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민주진보 진영이 내년 4월까지 국민께 줄 수 있는 감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동단결입니다. 대오각성을 통한 대동단결입니다. 방법은 야권 단일 정당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네, 고맙습니다.